운명과 인생 사이 110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론 중간에 오늘은 부자사주 구조 2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부자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부자는 살림이 넉넉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무신계, 신묘계사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명적 깨달음을 얻으면 사주 딱 보자마자 돈 많이 벌겠네. 유명한 돈 많이 벌어서 사회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명예도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겠네라는 걸 알 수 있죠. 상관어에 태어났습니다. 상관사회에 나는 이 세상에서 또 역상관이니까 나를 드러내야겠다. 나의 주특기를 가져야겠다. 뭔가 남다른 재주를 가져야겠다. 기술을 가져야겠다. 언변을 가져야겠다. 이런 거죠. 거기에서 개수가 드러났습니다. 사회의 디테일한 속성은 지장간에 들어있죠. 무갑임. 임갑 요 관계를 보면 상관생재. 나는 나만의 특별한 욕상관을 써서 돈을 벌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상관, 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문화 영역에서 예술 영역에서 등등등 온갖 것이 나오죠. 문서 영역에서 등등등. 그런데 그게 제극인 되어 있습니다. 제극인 머리 좋아요. 머리가 왜 좋습니까? 뭔가를 판단하는 거죠. 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돈이 될까? 이 무토, 정인, 이 사회의 문화, 속성 이런 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 트렌드 이런 것들을 돈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분석력, 판단력, 검증력, 성견지명, 해안 이런 것들이 제극인의 속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토 정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욕망, 돈을 벌겠다는 욕망 또한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수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시주는 추론인데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사회 열심히 일을 하는 사회고 나는 나의 전문성을 바로 옆으로 딱 드러냅니다. 그래서 일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그런데 해중 무토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개수하고 무토와 합을 하고 있네요. 합을 하면 둘 다 못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많이들 배우는데 그렇게 보면 답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은 이 무토와 엮여 있어요. 이걸 식신페인이라고 하자고요. 상관페인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자격을 갖고 하는 거야. 배워서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정인과 관련되어서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문화, 예술 등등 컨텐츠 분야, 요즘엔 문서 분야 등등등 지식, 지혜, 정보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 밑에 신금이 있습니다. 얘하고 나하고 얘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상태죠. 나 같이 배웠어. 외국에서 배웠어. 유학도 되고 당연히. 이 사주 주인공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인데 당연히 그게 됩니다. 해외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 자격을 갖고 일하다 이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묘신 귀문도 걸려 있습니다. 그죠? 내 겁재성과 이렇게 묘신기문이 걸려 있으면 이제 돈에 대한 집착, 집중력, 투쟁심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부자인 이제 결정적인 구조적 특성은 뭐냐? 이렇게 나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걸 배운 사람, 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이러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정인적 환경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나도 하겠죠.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물로 나한테 해묘미 삼합으로 다 들어오고 재생관까지 상관생재 재생관 그러니까 돈 벌고 남이 일을 해주고 내 돈을 키워주는데 합으로 얘는 삼합에서 제외되어 있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돈을 키우고 그죠? 그리고 내 명예도 커지는, 내 회사도 커지는 이런 거죠. 내 브랜드도 커지는.
이게 남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남의 생각을 내가 일적으로 활용하여 무게합화, 나의 명예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나의 이 식신이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 이렇게 사회에 이 계해로 되어 있는 것, 이 해수상관에 근을 갖고 개수가 올라와 있으니 내가 일을 하면 브랜드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해외로부터 정인 인기를 얻다, 인지도를 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게합화. 그러면서 명예를 상징하는 관성이 만들어지니 근도 강하고 유명해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 더, 그냥 그럼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는 거냐. 남이 일을 해서 결과물을 내가 갔는데, 그것도 삼합으로 갔는데, 비즈니스 합으로 갔는데, 내가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에 있는 비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사신합평으로 다스려요. 그러니 남이 내 일에, 내일 같이 돕고 돈 키워주는 내 일을 남이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스려, 지배해, 통제해. 그러면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삽질을 나 혼자 해. 땅 깊게 못 파죠. 다른 사람 같이 파. 그러면 깊게, 빨리, 넓게 팔 수 있겠죠. 결과물이 빨리 나옵니다.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그런데 그들을 내가 지시해. 난 안 해. 내가 리더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은 나의 통제를 받아. 그들이 거기 내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재물을 키워주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터전을 만들어, 회사. 그리고 내가 그 권력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려. 리더죠. 회사 사장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릴 때는 이제 이게 갑자을축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지지에 이제 식상국을 짜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식상생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성이 땅 뜨면서 제극인을 걸어버리거든요. 식신생재 제극인 때, 돈 벌고 싶어, 돈 벌어야 돼, 어떠어떤 일을 해야 돼. 특히 이제 이때는 이제 해축 하면서 묘축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제극인, 돈을 벌겠다, 세상에 어떤 그런 지식, 정보, 저런 걸 가지고, 그것이 이게 사유축, 신축 이런 식으로 이제 금과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인터넷 이런 물상이 여기 빛이고, 이게 컴퓨터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된 지식, 특수 분야, 한 분야의 지식, 몇 편이니까 그렇게 하여 내가 이때부터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것이요. 이렇게 이제 비겁다자로 이렇게 돈과 또 이렇게 묘신, 귀문, 이게 지장간으로 일경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죠. 이렇게 직장을 다닙니다. 정관 딱 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겠죠. 이 자격 갖고 일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해인합, 인묘진, 방합까지 딱 짜버리고, 그래서 병신합, 내가 내 관을 갖겠어. 이게 일찍 동할 수 있습니다. 내 관을 차려버려야지. 그런데 이때 이제 경진 이렇게 돼서 이제 겁재가 딱 올라왔는데, 떴는데, 병신합 나한테는 정관이요, 얘는 평관이고, 얘하고 대운의 글자 인과 얘 진토, 얘는 진토 편의지식을 갖고 있는 애죠. 인묘진 방합, 야 같이 돈 벌자, 이렇게 의기투합, 동업하여 창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힌트를 드렸는데, 이제 빛이 컴퓨터에 전달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빛이 천간에 떠버리죠. 그런데 이 개수가 있어요. 일을 하는데 이게 개수가 지키고 있으면서 이 병화를 보면 어둡게 하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근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이제 인이 드러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치 여름에 이제 햇빛이 딱 있는데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뿌려요. 그게 개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트럼이, 무지개가 나타나죠. 그게 화려하게 쫙 전송 전파되는 이제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전파되는 물상이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이게 또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정인하고 딱 연결이 되어서 이제 많은 화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빛이 쫙 전파되는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바이두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만든 창업자 리엔훙인가? 리엔훙의 사주입니다.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남이 일을 합니다. 내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결과물은 내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지키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은
타인을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또한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죠. 혼자 죽어라고 식상등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업. 물론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시장에 터전을 잡으시고 뭐 3, 40년 계속 한 자리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알부자들도 많아요. 건물주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엄청난 권리금을 주고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3, 40년 후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분포라든가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부족한 그런 논리가 되겠죠? 사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무신 임진을사. 자, 편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장생 편인월이네요. 편인하면 재성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사실 떠올라야 되죠. 보세요. 무임경. 나 임수 비견들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네. 특수 지식, 특수 정보, 특수 문화, 예술, 문서, 학문. 이제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이 있죠. 살이 나를 떵떵 칩니다. 내가 포함된 이 비견들을 꽁꽁 공격하니까 인성, 이 편인, 경금 편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편인 위에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천간 구조는 재생살 요 구조죠. 신중무토가 딱 올라오고 임수가 딱 이렇게 올라온 형태. 재생살사는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었겠어, 고통받았겠어. 이런 의미죠. 이 사람 잘 보면 묘신기문이 딱 걸려 있습니다. 편인 상관 입장에서 상관, 폐인 이런 것이죠. 상관 하면 언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글로 뭔가 표현하는 거. 식상은 어쨌든 표현 양식이다. 이런 표현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비식재관이 인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 이건 사회에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상관생재 재생살 이게 이제 욕망으로는 일하여 말하여 글 써서 표현하여 돈 벌고 유명해질 거야 라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이 편인 사회에서요. 정보 지식 이런 분야에서 말이죠. 하지만 얘는 아직 가치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재성을 갖고 있네요. 자, 귀문 걸린 상관이 내 바로 옆 시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물사나 상관 생제하고 싶은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내 가장 깊은 사적 영역 시지에 돈을 편제로 왕창 벌어들이고 싶습니다. 임진 이 자체로만 보면 내가 이제 묘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 들어 올려서 그러기 쉽지 않고 또한 내 브랜드를 세상에 띄우겠다 이런 구조잖아요. 또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편인을 사람으로 보면 외롭고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위에 내 브랜드를 내 유명세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관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이런 난제, 어려움, 내가 겪었던 고통 이런 것을 내 큰 목소리, 말 이런 것 때로는 허세 이런 것들 막 부리면서 큰 목소리로 내는 겁니다. 목이 좀 잠겼어요. 어제 후배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니 잠을 안 잤더니 그리고 잤는데 새벽에 잤는데 2시간 반 만에 딱 깨워서 잘 땐 좀 자야 되지만 깨면 그다음부터 잘 안 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법장 스님께서 눈이 떠지면 일어나서 활동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상관대살은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구장에서 이렇게 막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마이크 잡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례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관대살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내 옆에 끌어놔서 내가 상관생제 재생살, 상관대살 하는 거예요. 말 많은, 글 많은 그런 것들을 막 표현해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이게 묘진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 그죠? 어떤 정보와 지식 이런 거에 이렇게 엮여 있는 귀문 걸린 그런 말들을 내가 이렇게 끌고 와서 내 거로 만드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 내가 돈을 벌면 이게 이제 돈을 처음부터 막 벌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재성운으로 굉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돈 벌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인이 계속 자극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화가 이렇게 일찍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을사시주도 바로 작동을 해버리고 이때부터 정말 돈을 많이 벌겠다. 이 인성 사신합평을 딱 걸려버리거든요.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편인사회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관 같은 것이 돈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이걸 사람으로 보면 일단 사람으로는 잠시 후에 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좀 가치가 떨어지는 혹은 뭔가 하자가 있는 내가 보기엔 뭔가 활용하면 좀 잘 될 것 같은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사회로부터 인기를 끌어올 수 있어. 매니아적 인기, 편인 인기를 끌어올 수 있어. 그래서 신자지인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편인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제극인 해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는 거죠. 내 돈으로 내 돈 봐라. 내 돈을 보라고. 너희들 너 돈을 벌 수 있어. 어차피 니들 지금 직장 다니지? 상관 생재 재생 아니 이게 여긴 이제 재성이니까 재생관 관인 상생하는 애들이지 니들. 이 정관 조직 밑에서 돈 벌지? 그 돈에 귀문 걸려 있지? 돈 더 벌고 싶지? 이런 거죠. 왜냐면 여기에 편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 묘진, 임묘진 이거 해가지고 제극인 돼서 돈 벌고 싶어, 돈 벌고 싶어. 나 지금 잘 모르겠다고, 나도 현실성을 갖고 싶다고, 나 돈 벌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또 이제 자격 갖고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의미도 되고 어쨌든 이제 거의 직장인 구조죠. 이런 사람들 이게 사실 이렇게 요 관에도 또 이렇게 관리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 사람의 재성에 의해 이렇게 자극을 받기로 해. 그럼 희망이 됩니다. 나도 돈 벌고 싶어. 어차피 귀문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임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이 외로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편인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제극인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말과 글에 제극인 됩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신합평에서 이 사람의 돈 이런 거에 막 어떻게 돼요? 집착하게 됩니다. 영향을 엄청 받아요. 완전히 정신이 지배됩니다. 그리고 나 이게 돈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묘사 내 돈이 이 사람의 돈을 더 키워주는 이런 구조가 돼요. 내 돈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 일종의 교주 구조 같은 거예요. 브랜드를 갖춘 어떤 사람이 사회의 정보 지식 근데 뭔가 하자가 있어. 뭔가가 비어 있어. 야 저거 내가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는데 활용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브랜드를 갖추고 그렇게 하여 그 사회의 정보들을 자기 것도 하여 돈으로 바꾸고 계속 이제 자기 브랜드 속에서 사회에 돌아다니는 어떤 말 이런 거죠. 나름의 어떤 논리를 갖춘 그런 말을 내가 끌고 와서 내 브랜드와 엮어서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창작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긴 그런 게 아니고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말 이런 거예요. 이 글자는 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 것들을 내가 끌고 옵니다. 내 생각으로 끌고 오고 그렇게 해서 올려요. 내가 막 떠들어댑니다. 내가 유명하니까. 내가 내 브랜드 올렸으니까. 편인들에게 내 브랜드 올렸죠. 니들 내 브랜드 밑에 딱 여기 있어라.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브랜드와 합을 하여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런 구조죠. 그렇게 해서 떠들어댑니다. 돈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선 돈을 갖다 바칩니다. 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의 말과 글에 제극인 돼서 이 사람들 입장에선 재성이니까 제극인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막 정신이 깨어나는 기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브랜드와 합을 하여 이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형태. 이 사람의 돈을 이미 받기 때문에 사시나병 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강의도 듣고 이 사람의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이 사람 돈 더 키워주고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나라는 이게 이제 영성하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우리나라 큰 출판사들이 번역서들 어마어마하게 내잖아요. 자기계발서들. 근데 보면 그 사람이 조던 피터스니까 이제 그 사람 뭐 하버드 심리학 맞죠? 이제 나름의 커리어가 있고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런 사람들의 번역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젊은 뭐 20, 30대 주로 30대들이 많더라고요. 30 초반에 뭐 경제적 자유를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 모든 걸 통찰하는 것처럼 아까 법정 스님 말씀드렸는데 마치 뭐 그런 분들처럼 세상 모든 걸 꿰뚫고 있고 모든 걸 돈의 생리, 사람의 마음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떠들어대고 그래서 그런 욕망,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돈 벌 거야, 나도 유명해질 거야, 나도 경제적 자유를 빨리 누리고 싶어. 왜냐면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따를수록 더 돈을 버는 사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이 식상이 이 사람 형태로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신중임수 열심히 써야 되거든요. 근데 도식돼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런 것들이 강해서 오히려 도식이 돼. 실제로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할수록 난 제극인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스스로 그게 뭐 교주 말 듣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사이비 교주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 말 듣고 뭐 이렇게 시키는데 따르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깨이는 것 같아. 뭔가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집에 혼자 있으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해서 힘을 갖게 되면 그 영역별로도 있습니다. 예전에 막 돈도 엄청 뭐 벌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강연 무대에서 이렇게 뭐 보면 내 후배는 또 뭘 하는데 뭐 한 달에 무슨 영업과 관련해서 강의 들으려면 3달 코스에 3천만 원 내야 되고 비싸지만 다들 낸다. 3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카페를 한번 쭉 이렇게 구경해 보니 그들의 추종자,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댓글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또 세뇌시키고 저런 전략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인간이 정말 나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이비 종교가 횡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욕망과 나약한 마음들을 악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요? 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유명해지고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제가 증명하려고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괜히 또 제 얘기로 갈 것 같아서 스탑하고 이런 구조가 전부 다 그렇게 되느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재생살, 살인상생해서 그러면 이제 나도 높이 올라가고 혹은 이때 이제 내 직장 차려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면 되죠. 나중에 이제 비겁들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아서 방합 짜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고. 근데 이제 나쁘게 쓰면 나중에 이제 50대 인사신 이렇게 걸리고 그럴 겁니다. 이런 사주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일단 성공하고 막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경제적 자유라는 말도 굉장히 저는 솔직히 웃긴데 그 진정한 자유입니까? 돈만 있으면 자유로워요? 정말 그런가요? 글쎄요. 진정한 자유. 우린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또 인문학적으로 또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멈추겠는데 그래서 이제 명리를 공부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깊게 공부하면 알게 돼요.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명리를 이제 제대로 깊게 활용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 사주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구나 얘기해보면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나쁘게 쓰는 사람들, 에너지를 좋지 않게 쓰는 사람들, 남을 활용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다단계 이런 거, 사람들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구조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를 타인을 위해서 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누군가를 추종하고 막 따라가고, 나도 뭐 30대 경제 자유를 얻을 거야 뭐 이렇게 안절부절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은 좀 말리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 사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부자 사주 구조는 맞아요. 난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이 혼탁한 사회에서 자기 브랜드 잘 키우고, 이거 식신제사라는 운이잖아요. 자기 브랜드를 갖고 이제 열심히 식신적으로 떠듭니다. 식신제사를 제대로 하죠. 이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유명세를 꿰차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열심히 상관대사를 하다가 이때 그러면서 이제 명예를 확 얻고 돈도 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명무신 임진 저 누구라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사주 다 그렇게 쓰지 않고 뭐 직장인으로 나중에 충분히 자기 직급 갖고 겸손하게 이걸 이제 직장으로 쓰고, 이건 나중에 직장에서의 자기 직급, 예를 들면 팀장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습니다. 재생관, 관인상생, 이 사회에 이 자격 가지고 제극인, 그 아주 뭐 현실적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탁월한 사람이죠. 이제 기획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긍정력 쓰면 이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겁들하고 계속 어울리니 이제 직장에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이런 구조가 되면 이제 거의 내 거 가지고 거의 사업 쪽, 투자 쪽 이런 쪽으로 갑니다. 당연히 글도 쓰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이제 이런 구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난사주, 성공할 수 있는 사주로 된 건 맞죠. 그런데 자기가 성공하는 거하고 이제 타인을 활용하는 거, 이 편인들을 활용하는, 이들 돈에 대한 욕망을 활용하여 그들의 돈을 자기 돈으로 더 키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자기 브랜드에 다른 사람들이 반하게 하여 막노릇하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어떤 영역에서든 누군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기 시작하면 그는 맑은 영혼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그가 읽은 책들이 대부분 자기계발서, 돈, 성공, 부자, 경제 자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가 하는 얘기가 주로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영혼이 굉장히 굉장히 하고 텅 좀 이상하네요. 영혼이 굉장히 빈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상관으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사회에 하자 있는 문서 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재주가 탁월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물어봐서 수업 시간에 하려다가 여기서 같이 그냥 정리합니다. 별도로 수업 시간에서까지 다루고 싶지 않은 사주라서. 사회의 편인들, 외롭고 힘들고 부정성이 가득 차 있고 춥고 배고프고 어떻게 살할지 모르고, 이제 이들은 또 도식 일어나고 돈은 벌고 싶고 직장에서 이렇게 돈에 얽매여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까? 저 사람 돈 벌고, 저 유명한 사람, 저 사람 돈을 보니까 나도 희망이 생겨 면서 사로잡히는 사람, 지배되는 사람이죠. 화급금으로 딱 지배된다면 이 사람의 돈에 내가 지배돼 버려. 이 사람의 브랜드 합을 해서 이 사람 망으로 추종하고 돈 갖다 바치고, 뭐 배우겠다가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배우겠다고 이 사람의 브랜드가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배우는 학문이 돼버리니까, 제극인 돈 되는 공부 열심히 배우고 실천을 하려면 도식되고, 그럼 또 배우고 또 말 듣고, 이게 점점점 누군가는 교조화돼가고 누군가는 열심히 회비도 갖다 내고 뭐 등등. 그러니까 책을 예전에 한번 뭐 그런 사례를 다뤘는데 책을 뭐 어마어마하게 읽었어. 그리고 글쓰기 수업 같은 거에서 뭐 돈 엄청나게 받아 먹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몇백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왜 세상을 정말 깨우치는 그런 위대한 책을 못 쓰냐고요. 맨날 무슨 법 이런 책을 씁니까? 한 권이면 되지 그거.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폴 뉴먼 아실 거예요. 스팅이라는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뉴먼 소운이라는 거. 제가 이제 에세이 출판한 게 있는데 거기도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폴 뉴먼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주도 그렇습니다. 비록 헐리우드에 이제 뭐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 화려한 세계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한 문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촬영 끝나면 그 커네티컷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생활 즐기고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소박하게 이 샐러드 드레싱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근데 그게 너무 맛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만들어 보자 이걸 그 뉴먼송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수익을 전액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나서도 이제 지금 재단화되어서 기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정확히 언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폴 뉴먼 자녀들이 그 회사에 막 소송을 걸었다든가 뭐 이런 소식을 본 건 같아요. 아빠가 얘기한 것만큼 왜 기부를 많이 안 하냐 니들 기부 많이 해라. 어쨌든 이제 그의 사상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행운을 인정하고 싶어. 내 삶에 있어서 그 행운의 자유로움, 자비로움에 대해서 난 인정하고 싶고 in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행운의 잔인함을 나는 인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행운아였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행운이 잔인하게 불었으니까 그들은 불운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는 운이 좋아. 난 잘났어. 겁나 잘생겼거든. 나 능력이 탁월해. 연기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나 그거 인정해. 나한테는 행운이 따랐고 행운의 혜택을 많이 입었어.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행운이 없었던 거야. 너무 잔인했어. 행운의 여신이 너무 잔인하게 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한 건 뭐냐? 정말 원한 건 뭐냐? 운을 타고난 사람들,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평생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부자의 롤 모델로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과시욕에 쩔어있는 모 여사도 그렇고요. 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부자들 뭐 등등 무조건 부동산 값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귀문 걸려서 소위 무조건 부동산 값 상승시킬 수 있는 보상을 찍어주는 저 강남에 미친 사람들 부자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죠. 운으로 표현한다고 명리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명리의 핵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습니다. 명리학을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 명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 돈 쉽게 잘 버는 부자 사주로 태어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전에 본 어떤 교주의 능력을 타고나서 내가 욕망 가진 타인들을 활용하고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교육시키고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숫자를 늘려서 내 부를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부자일까요?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가 공자도 아니고 노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서 일찍 돈을 좀 벌었다 뿐이지.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좀 많습니다. 영역별로.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뭔 성인이나 된 양 대단한 것처럼 막 띄워주고 책 내고 강연하고 사람도 우르르 다니고 변호사들이나 추종자들도 커버 치고 왜냐면 막 비판하고 그러면 막 소송 걸고 막 명예훼손 그거 좀 제발 없어져야 돼요. 스스로 유명해졌으면 공인으로 스스로 좀 생각하고 그죠? 비판도 겸허히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비판 달게 받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정직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손흥민 비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살잖아요, 손흥민. 뭐가 그런 걸 대꾸하고 앉아 있어. 왜 그러냔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스타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세요. 무소유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사실 침묵을 배경 삼지 않는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 우리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잖아요. 영혼 없는 말들 끊임없이 내뱉으면서. 그래서 저도 정말 침묵을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의 말 안 합니다. 혼자 책 읽고 공부하고 쓰고. 왜냐면 상담할 때 어쨌든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시간은 침묵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죠. 엄마가 말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잖아요. 어릴 때. 그죠? 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침묵이라고 법정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배경 삼지 않는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 이건 달리 보면 내공이에요. 내면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하는 말은 쓰레기라는 거죠. 소음에 불과하다. 거기에 차용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신을 배경 삼지 않는 재산은 폭력이라 다를 게 없다. 숙성된 영혼, 높은 영성을 갖지 않은 그런 부자들의 재산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는 폭력과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앞서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산을 불리는 것, 남을 활용하여 재산을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세뇌되고 집착하고 추종하고 하면서 자기 돈을 갖다 바치죠. 끊임없이 뭔가 배우려고 하고, 마치 독서법 책을 사고 또 사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명리를 배운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래도 그게 명리를 어설프게 배워서 마구 떠들어다니는 사람들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혼 없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막 사주 막 재산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돈 못 벌 거라 얘기하고 택도 없는 소리. 그들이 한 얘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직접 사주를 배운 것만큼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얻은 명리적 깨달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가르침을 전달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사주가 너무 나빠. 돈 못 벌 거야. 돈 다 뺏길 거야. 막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배경 삼지 않는 재산은 폭력이나 다를 게 없다. 정신을 배경 삼지 않는 명리는 폭력이나 다를 게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쉬시면서 영혼이 깊은, 웅숭 깊은 그러한 자격 있는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